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출발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21대 국회 정기회기가 12월 9일이면 끝납니다. 이틀 남았는데 여야가 공수처 출범 관련해서 지금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가장 최대 쟁점 법안이고 민주당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선 처리하겠다고 지금 공언까지 한 상황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현정 논술위원께서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지금 일단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하여튼 야당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 앞에서 일단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네. 지금 의원들이 지금 피켓팅도 하고 있고 일단 이 법안 소위가 오늘 열리거든요. 법안 소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이제 법안 소위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이제 통과돼야지만이 법으로서 일단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하면 법안 소위가 되면 그다음에 법사위의 전체 회의. 그렇습니다. 거기서 되면 본회의. 예.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단계인데 문제는 일단 지금 이 의석수로는 도저히 야당이 지금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막겠다는 것이 이제 야당의 입장이고. 예. 근데 오늘 이제 아마 오전에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에 또 조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에 긴급하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수처법은 좀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일단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최대한 어떤 사람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아마 협상을 해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공정경제 3법이라든지 다른 나머지 지금 또 쟁점 법안들이 이번에 있거든요. 쟁점 법안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논의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오늘 중으로 만약 협상이 이제 결렬되면 언제든지 아마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이 그 공수처법이라는 게 이 전체 공수처장 이 지명 자체를 야당 의원 2명 같은 경우는 이제 비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지금 여당은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되면 국회의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해서 이제 이 위원장을 이제 선임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의석 구조로 보면 여당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실은 처음 만들어진 법이고 공수처를 과연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사실 이 비토권이 유일한 방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비토권만 없애버린다면 과연 이 공수처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합의나 또 공정성, 또 중립성 이걸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그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이제 협상 계속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좀 추가 취재된 거 있으면 박정우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에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후에 민주당이 이 법안 심사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원들을 향해서 점심을 먹고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에도 모였었거든요. 모여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이걸 비판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여야 원내대표가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약간 상황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다시 또 비상 소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그대로 합의대로 가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민주당이 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가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을 것 같고 민주당 단독 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민주당이 고민스러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검찰, 경찰, 법원 이런 사법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제 사법기구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그동안 쭉 이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당은 이제 이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야당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이런 부분을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법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켰을 경우에 네. 이후에 공처가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두고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럼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즉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의 중요한 사법기관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권이 다음에 들어선도 모르겠지만 네. 이게 굉장히 정책 논란의 쟁점에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여당은 지금 급하겠죠. 이게 지금 이번에 뭐 통과 안 시키면 안 된다라는 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재임 중에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과연 이게 통과시킨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에 대한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처리하고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부처를 설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고 박정우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번 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 문제도 있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그 문제. 중도층에서는 시끄럽다. 그거 가지고 좀 비판을 하고 계시던데 네. 그것과 함께 호남과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빠진 걸 보면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는데 힘을 실어줬는데 왜 아직까지 똑바로 안 못하고 있냐. 그래서 만약 9일까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을 포함한 개혁 입법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도 해주고 지지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네. 그 이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공처법 여러 가지 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엔 꼭 통과시킬 걸 좀 보여지고요. 이낙연 대표가 계속 지난주부터 해왔던 말이 뭐냐면 9일엔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9일엔.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네. 모레까지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반드시 처리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있거든요. 네. 이낙연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선 주자 가려면은 이걸 꼭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이래저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수처법 개정안 합의가 안 된다면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설전을 벌였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재명 지사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태종이 의금부에 지시해서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원부 대사헌과 관료들을 조사에 문책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금부를 지금의 공수처에 비교한 거고요. 또 사원부 대사헌을 지금의 검찰총장에 비유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무조건 공수처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의금부에 지시해서 외척발을 발호한 잘못한 사람들을 조사에 문책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다. 네. 이런 취재, 이걸 비유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한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원희룡 지사가 다시 또 페이스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왕의 직속기구로 전제 왕권을 위해 고문 등 악행을 해가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교한 것은 교묘하게 청와대와 공수처를 디스한 것인가 생각할 정도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다시 또 받았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예. 명색이 제1야당 중견 정치인 또는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이 정치인들의 언행이 글의 의미도 이해 못한 채 유치한 일배 댓글 수준과 다름없으니 안타깝다 못해 측은한 마음이 든다라고 원 지사의 날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글의 의미를 알면서 일부러 왜곡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 원희룡 지사 얘기는 안 했지만 기사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글에 대해서 언급한 그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사실상 원희룡 지사를 겨냥했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권 후보인데 두 분 다. 이 설전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태종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의금부하고 사헌부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절대왕정 시대에 있었던 기관과 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의 어떤 삼권이 분리된 그 시스템 하에서의 지금 이거 어떻게 또 동리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당시 왕권 체제 하에서도 왜 의금부와 사헌부를 분리시켰겠습니까? 네. 이 사헌부라는 게 이제 지금은 따지면 검찰과 감사원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의금부는 어떤 이 왕의 이제 핵심적인 직속기구고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이 의금부 중심으로 해서 외척이 발호한다 할 때 이제
고문도 하고 왕이 직속으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굉장히 왕권 수호의 핵심적 역할을 한 기구가 바로 의금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헌부는 나름대로 신하들의 어떤 그 이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헌부 역할이었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의금부가 그럼 잘했다는 이야기인지 그건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걸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 비교한다는 게 저는 한 아이러니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과연 공수처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검찰은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 통솔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지금 경찰도 행안부 장관이 지휘 통솔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수처는 누가 통제를 하죠? 공수처가 생기면 무슨 굉장히 대단한 선한 기구, 아주 우리가 이상적인 기구라 생각하는데 그럼 공수처의 비리는 누가 그러면 추궁을 할 거죠? 아무도 추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처를 견제하는 유일한 지금 이번에 통과된 방안이 바로 야당의 비토권이에요. 즉 공처법이 처음에 통과됐을 때 그때 여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야당의 비토권 좋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 기구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견제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걸 없애버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친위대가 아니냐는 지금 비판의 측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 모순적인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어떤 시행이 늦다 하더라도 저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공처장 후보를 내오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9일 처리 좀 불투명하게 보시는 것 같고 박정호 기자는 앞서 취재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9일까지는 처리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전에 보면은 이 주요 쟁점 법안이 처리 이거 갖고 막 여러 가지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정작 뭐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들 아니면 쟁점이 있지만 반드시 좀 필요한 법안들 처리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지금 세월호 가족들 지금 아직도 이번에 또 계속해서 지금 그 국회에서 농성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월호법 개정안이라든가 공정거래 3법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세월호법 사참위 관련된 그 예. 법안은 사실 그동안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아마 오늘 정무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예. 어제 이낙연 대표가 이 농성장을 찾았어요. 굿베베 찾아가지고 가족들에게 이번에 꼭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사참위의 유효기간이 11월 끝났는데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더 연장을 하겠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어제 30, 40대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좀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이 세월호 참사 좀 많이 잊혀졌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도 있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뭔가 조금씩 성과는 나왔지만 정리된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국가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또 이 탐욕적인 대기업의 횡포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확실히 하려면 충분한 조사기관이 보장돼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그동안 미약했던 것들을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민주당에서 뭐 논의를 하고 뭐 국민의힘과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지만 네. 그냥 9일 넘겨버린다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다시 예. 또 법안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뭐 단독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세월호 참사 문제는 특히 이건 더 우리가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네. 그런 판단이 들고요. 민주당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좀 비판을 받더라도 9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요? 글쎄요. 지금 이 5년 동안 했습니다. 이걸 또 2년을 더 연장하자는 거거든요. 예. 이 사참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어. 그리고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법원의 어떤 판단도 있었고. 근데 과연 이제 2년을 연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5년 동안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여러 가지 여론은 좀 갈릴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물론 뭐 유족들이 시위를 한다고 해서 또 2년을 연장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네.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거는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지 단순히 이게 유가족들이 시위를 한다고 해서 2년을 또 연장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뭐 끊임없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5년 동안 뭐 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이제 좀 사회가 뭔가 좀 선을 그어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 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검찰 쪽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또 윤석열 총장 지금 징계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좀
매일매일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속보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위 구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항고로 맞불을 놨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 헌법소원을 왜 제기했냐면 지금 검사징계법이 헌법소원 윤 총장이 제기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 같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검사징계법이 보면 일단 이제 이 보통 이런 징계법 같은 경우는 제기하는 사람과 심판하는 사람이 달라요. 예. 검사들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제기를 해서 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제기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 검사와 판사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 김종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네. 이미 통과가 돼서 네. 1월 21일부터 개정 법률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 법에 보면 지금 너무나 그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크다라고 해서 당시 징계위원들을 대한변협, 교수협의회 등등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그 네. 법 취지가 바로 뭐냐면 너무 법무부 장관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법 개정이 된 거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윤 총장이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목요일 날 예. 평일을 여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목요일 날 지금 징계위가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가처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윤 총장 측에서는 이 법 자체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네. 측면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제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여기 이제 즉시 항고를 했는데 네네.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으면 대부분 어떤 면에서 기각되는 게 그 선례입니다. 이 즉시 항고는 지난번에 행정법원에서 인용했던 것들을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인데 네. 보통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는 대부분 기각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10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로 재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오전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 지금 네.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관 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을 것인가라고 네. 해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10시부터 열린다고 했는데 뭐 좀 들어온 내용이 있나요? 지금 시작이 됐다는 것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정확한 토의 내용, 그다음에 토론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고요. 이게 각 법원 내부 판사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25명이 모이는 회의거든요. 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 이 쟁점은 이 대검에서 만든 주요 특수고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는 조용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네. 행정법원의 이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경근 부장판사, 김성훈 부장판사, 이봉수 부장판사 등이 계속해서 이거는 사찰이라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에 침해할 위험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게 회의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지금. 네네. 하지만 그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정이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 그렇다면 상정돼서 논의해서 이걸 정말 사찰로 규정해서 어떤 통일된 입장을 어떻게 낼 것이냐. 네. 이게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제가 판사 출신 법조인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판사들의 그 성향 자체가 좀 신중한 편이다. 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봐도 특정한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걸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한 이번에도 단어라고 하는 건 사찰. 사찰이라든가 예.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통해서 우려점을 밝히는 그 수준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은 좀 하더라고요. 결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찰이란 그 단어가 안 쓰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어떤 판사들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입장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윤 총장의 이 윤 총장 하에서 지시로 의해서 보고도 받았던 예. 대검의 이 문건 주요 특수고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제 임명이 됐나요? 내정 이후에 임명됐습니다. 임명됐습니까? 네, 일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논란이라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 지난 24일 날인가요? 예, 국회에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예. 이 텔레그램 단체 이 대화방이라고 대화방. 예,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윤 총장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헌법 소원 제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제 이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 사람도 검사입니다. 이게 무슨 초식이죠? 뭐 초식이나 어떤 수입니까? 뭐 이런 뜻이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악수를 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네네. 그 밑에 이종근 투라는 그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내 차관님이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이종근 투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종근 지금 대검 형사부장이 이종근 형사부장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알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나는 아니다. 우리 집사람이다. 부인이다. 그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박은정 감찰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휴대전화를 2개를 쓰는데 그걸 뭐 하나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설명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검 형사부장이라고 한다면 법무부 차관과 대검 형사부장이 저렇게 단체 카톡방에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금 지적이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텔레그램 방을 등등을 통해서 그동안 이용구 차관이 나는 백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보겠다. 네. 그리고 위원장도 맞지 말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정성과 정당성이 중요하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이 징계를 담당하는 분이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대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네. 이 문제 플러스 사실 박원정 감찰 담당관이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장소가 바로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시절에 사무실에서 거기 사무실에서는 이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예. 같이 쓰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무실에 조사를 해서 이거는 뭐 너무 좀 이미 예전부터 그러면 준비된 게 아니냐 이런 또 지금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말에 기자회견 열어서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으로 뒤졌다 출국 정보 이거를 또 기자회견으로 밝혔어요. 이것도 또 논란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법무부가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권한 없이 불법으로 뒤졌다. 이런 공익 제보자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내세우면서 공세를 편 건데요. 여기에 대해 법무부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계기로 언론에서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가 됐고 출국 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 네. 그러니까 확인한 걸는 확인한 겁니다. 얘기를 해준 건데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네.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 거다. 적법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왜 하필이면 김학의 전 차관 얘기를 끌고 왔냐. 소환을 했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들 좋지 않을 텐데 국민의힘이 뭐 김학의 당이냐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의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10일 날 징계위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열릴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좀 연기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윤 총장이 징계위원 명단을 다시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예. 아직 징계위원 명단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당 일부에서 조금 뭐 이번에 결정이 안 할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아마 10일보다는 또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또 연기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면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글쎄요, 10일 날 결정되기는 지금 상황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박정우 기자는요? 10일에 열리는데 저도 10일 하루에 결정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재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심리가 들어가고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되면 그날 좀 힘들고 아마 한 차례 정도 더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